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행법을 어긴 진짜 범법자일까요? 아니면 보복수사의 피해자일까요? 저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죽이기, 표적 수사, 보복 수사의 피해자라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서는 지금 벌어지는 검찰의 이 무지막지한 작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려 3년 2개월 넘게 끌어왔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했던 대로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히는데요. 어거지 고소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처음부터 억지 그 자체였습니다.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1심 최종 판결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유죄였습니다. 이날 선고로 향후 이어질 다른 재판 결과와 이에 따른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대한민국은 요동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이로써 윤석열 탄핵과 이 정권의 조기종식에 성난 국민들의 분노가 더해지며 심히 실리게 될 것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15일 이 대표 1심 선고를 중대한 분기점으로 내다봤는데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잃게 되는데요. 이날 선고가 1심이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야권에서조차 이 대표가 정치적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과 국힘당의 바람대로 이루어진 셈인데요. 이제는 더 큰 국민의 분노 앞에 맞닥뜨리게 된 윤석열 정권. 이번 재판으로 사법부까지 장악됐다는 사실만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사실관계나 법리에 의하면 명백한 무죄 선고를 기대합니다. 국민들과 기자 여러분들께 왜 법리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인지 간략하게 핵심 요약 정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규정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모든 허위사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한정된 내용에 한해서 거짓말을 할 경우에 처벌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출생지, 가족, 신분, 직업, 경력, 후보자 측의 프로필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후보자 측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은 이 행위에 관한 사유가 법적 쟁점입니다. 기억, 생각, 의견은 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방금 보여드린 선거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법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좀 아십니까? 라는 질문에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주관적 인식이고 기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규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가 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것은 주관적인 인식의 영역인데 이것을 허위라고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왜 이것을 고발했냐라는 취지로 참고인 조사에서 고발인 측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수사 검사조차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자인한 것입니다.
또 하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현동 사건에 있어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허위다라고 검찰은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로부터의 협박, 이것은 행위로 보더라도 이것은 제3자의 행위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행위는 후보자의 행위, 후보자 측의 행위만 처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상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협박을 받았다라는 것은 후보자의 인식입니다. 인식과 생각, 의견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대선 당시에 김만배 씨를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에 검찰에 고발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검찰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라는 것은 친밀도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 표현이다. 마찬가지로 행위에 속하지 않고 생각이나 의견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사유로 불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이재명 대표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후보자가 선거 토론회 중에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을 받으려면 일방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토론회 도중에 국정감사장에서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 답변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일방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은 기존의 법리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완벽한 무죄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1야당 대표에게는 없는 죄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하고 권력 실세 윤건희 부부에게는 있는 죄도 덮어서 면죄부만 남발하는 정치검찰의 이중적인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검찰이 야당을 탄압해도 결국 진실과 정의는 승리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0.73%포인트의 차이로 승리를 거둔 뒤에도 이 대표를 표적으로 하는 수사는 계속됐는데요. 윤 대통령 취임 3개월 후인 2022년 8월 이 대표는 77.7%의 득표율로 민주당 대표가 됩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취임 후 70여일 만에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며 전방위 수사를 벌였는데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마다 민주당 내부에선 친명계 비명계 간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정치권의 긴장감은 지난해 9월 정점을 찍었는데요. 이 대표가 무기한 단식을 벌이는 동안 검찰이 낸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내부 반란표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정작 이때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고 곧장 이 대표 측의 반격이 시작됐는데요. 분노한 민주당 당원과 함께 친명계는 해당 행위를 벌인 의원들을 걸러내는 공천을 밀어붙였고 단일 대우를 구축한 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175석이란 사상 최대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거야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법 등을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최근 몇 년간 한국 정치는 검찰의 수사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승패가 좌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이에 대해 한 정치학과 교수는 정치라는 건 본래 법률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걸 협상해서 합의하는 과정인데 법원 판단에 따라 정치 지형 전체가 바뀌는 상황이 됐다며 이제는 여권마저 김건희 사법 리스크에 묶였고 다른 정치 의제는 실종됐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누가 봐도 정치보복 수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건데요. 재판부는 아직도 모르고 있나 봅니다. 이 정권이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이죠.